네,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 일의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루비 디렉터 양은영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웰니스와 경제 자립의 비밀 강의를 맡게 된 루비 디렉터 양은영입니다. 네, 아침에 여러분들 요즘 가장 핫한 율동인가요? 춤인가요? 하시니까 좋으셨나요? 저도 김정숙 리더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 하지는 못하고 따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멋진 강의를 듣고 아주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또 떨리기도 하지만 또 설레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초고령화 시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또 경제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화 시대가 될 거라고. 근데 이미 2024년에 12월 달에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건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쓸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반갑고 행복한 일이겠죠. 저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다면 아주 오래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저희 진짜 마음이거든요. 나의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보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즐기고 경험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 이 세 분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세포 건강기능식품 소재 전문가이고요. 다른 분은 경제 전문가. 그리고 이 두 분은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현재 신뢰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바로 챗 GPT AI 박사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바로 저예요. 제가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에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세포 신호 전달 그리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건강이 왜 잘 되지 않을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것들을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년 이상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세포 전문가로서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그리고 세포 영양을 공부하는데도 유산화를 만나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쌓아서 제가 지난 여름에 더웠죠. 7월에는 약보다 강한 영양 그리고 운동선수를 위한 회복과 영양과 회복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인정받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건강에 대한 신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저도 정리해보고 싶었고 요즘 넘쳐나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또 책도 쓰는 시간을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10년이 넘는 세포 영양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들이 결국은 저를 우석대학교에서 건강기능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일, 유산화 비즈니스는 처음에 좀 저한테는 영양제라는 것이 낯설고 또 신뢰하지 않은 분야였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이 유산화를 알려주신 분이 주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몸 안에 넣었을 때, 섭취했을 때 나를 해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먹어보고 또 우리 가족이 먹어보면서 건강이 좋아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제가 유산화를 10년 전에 만나고 가족들의 건강을 유산화 뉴트리션으로 회복하게 되면서 영양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놀랍도록 바꿀까라는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건강을 가져가기 위한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유산화 뉴트리션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밤마다 공부했고, 뉴트리션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얻은 건 매일 밤 감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양제 너무 많고 검색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영양제들을 많이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유산화 뉴트리션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절의 건강을 생각하면 글루코사민 이렇게 검색해서 혹은 관절 영양제 하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돼요. 어제 우리 이정은 강사님께서 글루코사민이 연골 재생에 좋고 보스웰리아는 염증 반응에 좋고 관절과 관련된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기능이 다 달랐잖아요. 내가 연골 재생을 위한 건데 보스웰리아만 먹으면 연골 재생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관절 영양제 하니까 아무거나 이제 골라서 먹고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의 영양제는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냐면 바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안에는 연골 재생에 도움되는 글루코사민 성분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커큐민과 또 비타민 C도 들어있어요. 왜 이것을 함께 넣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먹게 하면 3가지 영양제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하나에 이것들을 다 담아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관절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에 생길 수 있지만 우선 결과적으로는 연골이 파괴되고 그곳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에요. 근데 마이러 멘치 박사님과 이런 연구진들은 단순히 연골을 재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관절염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염증, 통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염증과 통증 관리에 좋은 커큐민도 함께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활액낭, 그리고 그걸 잡고 있는 강한 인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관절은 건강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C까지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골 재생을 통해서 관절이 건강해진다라는 부분, 이 영양제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이 어떠한 구성으로 이걸 만들어냈냐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라는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유산화가 저에게 또 다르게 다가왔던 하나의 부분은 바로 소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유산화 만나기 전에 권리소득이라는 것들을 몰랐어요. 경제 개념도 잘 없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거지. 좀 더 고급적인 내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산화에 왔더니 권리소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나에게 소득을 주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유산화 영양제를 먹고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몇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몇십만 원이 되고 이게 말하던 그 권리소득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비자의 마인드처럼 영양제에 푹 빠져 지내던 4, 5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권리소득의 맛을 조금씩 느꼈고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여행 프로모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할 수 없으니까 보너스의 형태로 제 주급에 더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1,000만 원이 넘는 회사에서 소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매주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이미 우리 앞에 계신 많은 성공자분들이 그걸 이뤄내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하고 이걸 일로서 더 바라보면서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에 유산화에서 주는 이런 권리소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겨가는 데 있어서도 최고이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경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였던 이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저에게는 굉장히 비전 있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런 이유로 유산화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폴 제인 필저가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폴 제인 필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음 새로운 천만장자라는 책을 통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는 경제의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경제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가 가장 유명했던 이 부분은 돈을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강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강연장에서 앞으로 천만장자가 나올 분야는 바로 여기겠구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쓴 책이 다음 천만장자는 어디에서 나올까예요. 이 책이 2010년도에 쓰여졌거든요. 그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엄청난 산업 분야의 기회가 올 건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책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15년이 되면 이 책은 2010년에 쓰여졌고요. 2015년이 되면 이 분야에서 천만장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웰니스 유통산업이에요. 그 폴 제인 필저가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비전 있는 일이야, 천만장자가 나오는 일이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책 속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는 책 안에서 오늘날 웰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과 영양산업이라고 명확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왜 웰니스가 중요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이비붐 세대 다 아시죠?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60대, 70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들이 몇 세대를 나이가 어느 나이냐,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경제에서 어떤 성공하고 실패하는 분야가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그 경제에서는 유명한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들은 미국에서도 이미 10조 달러 경제에서 5조 달러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소비층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는 책 안에서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천연 성분이 지금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구해내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노화 산업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항노화 산업을 이끌어갈 부분은 바로 유전자 관련 웰니스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딱 찍어서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라고 했는데 그 유전자를 중지할 물질이 바로 비타민이나 영양소라고 그의 책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바로 인셀리전스 개념입니다. 이 인셀리전스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있죠.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죠. 그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 바로 이런 천연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웰니스 산업을 주도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10,000장자, 100,000장자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 그런데 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생산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비자에게 선택이 되어지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경제가 흘러가면서 흥했던 회사가들이 있고 망했던 회사들이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는데, 한 가지 다른 하나 부분,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은 소비자의 수. 우리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고 쓰고 바르고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던 어떤 산업의 한 분야는 유통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부를 축적한 회사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망한 회사들도 있고, 또 AI 시대가 되면서 흥한 회사가 있고 망한 회사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 성장하고 있었던 어떤 산업의 분야가 유통업이고, 이렇게 1960년대 월마트를 통해 지금 아마존까지 다 유통업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 유통이고 또 하나는 물적 유통이에요. 내가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것, 그게 지적 유통이고, 물건들이 실제 오가는 것이 바로 물적 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 유통을 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나온 분야가 있는데 바로 백화점을 운영했던 유통업입니다. 그들은 생산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생산자들이 각각의 고객을 만나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알리는 일들을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은 회사의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백화점에는 A부터 Z까지 많은 제품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직원이 그 제품들을 비교 분석을 다 해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듣고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이 엄청 백화점을 통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이었고,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더 많은 물건, 더 가격이 저렴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대형 할인점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은 더 넘어서 온라인 안에서 직거래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어떤 회사와 개인 간의 이런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가 오가면서 그 안에서 유통이 흘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잖아요.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야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책 안에 곳곳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웰니스 비즈니스가 이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00장자, 100,000장자가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챗 GPT한테 그럼 건강기능식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비전이 될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주면서 충분한 기회가 된다, 너무나도 바로 시작해야 될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초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21세기 웰니스가 황금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오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닥칠 일, 그게 은퇴 후에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계속 돈이 들어와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이라는 부분이에요.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이 1위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들이 왜 빈곤한 삶, 노후를 맞이하는지 봤더니 의료비에서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노년기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봤더니 기본 300만 원.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퇴직 나이가 있죠. 52세라고 하는데, 그리고 평균 수명이 82세, 약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만 해봐도 11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억 노후 준비를 위해서 초고령화 시대가 이미 됐는데 이미 다 준비해 두셨나요? 네, 아마도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금을 준비하거나 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금은 너무 부족해서 300만 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저축, 지금 쓰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저축을 조금씩 해도 우리가 노후 11억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다 모으고 빚까지 얻어서 얼마 전에는 이런 투자의 열풍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그 어디 온라인상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투자했던 금액에 더해서 나에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금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퇴직하면서 얻은 그 퇴직금으로 내가 평생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영업 폐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통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뭔가 아껴 쓰고 저축하고 혹은 추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 초고령화 시대에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평생 직업, 평생 소득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웰니스 시장의 황금기입니다. 글로벌 웰니스 산업 규모를 보면 2010년 2.7조 달러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는 2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전 세계 평균 706달러를 웰니스 분야에 쓰고 있어요. 거의 개인 의료비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무언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해결했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웰니스에 투자하면서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50조, 그리고 세계 9위합니다. 어떤 경제 성장률에 대비해서 이런 웰니스 분야의 성장률은 2배가 넘고 이제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가장 주목받는 메가 트렌드의 어떤 경제 상황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을 어떤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왔는지를 봤더니 2005년 이후로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2014년부터 2021년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갑작스럽게 엄청난 성장을 했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고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면서 엄청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폴제인 필저가 책에서 2015년부터 1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이 분야에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리더님들은 2015년도에 다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신 거잖아요.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는 걸 알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이미 이 경제 흐름에 맞게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이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내가 집중했을 때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웰니스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을 지켰다는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거죠. WHO 보고서에서도 내가 건강을 위해, 예방을 위해 1달러를 쓰면
의료비 3달러를 저축할 수 있다고 해요. 3분의 1만 들여서 내가 건강을 오히려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노년기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 어떤 보충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영양제들이 이제는 영양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누구나 먹어야 하는, 채워줘야 하는 영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영향에서 개인의 일상으로 사람들은 이제 건강관리를 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웰니스에 투자하는, 소비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 분야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만성질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좋아지는 것보다는 의료비 지출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뭔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과거와 달리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뭔가 질병의 원인이 감염성이었을 때는 병원 가면 해결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아픈 이유들은 병원 가서 빠르게 해결되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성 질환들이 이제는 의료계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보건부 장관이 이런 폭탄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마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시 미국을 건강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람들의 건강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 의사들이 영양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대학에서 영양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영양관리, 사람들의 예방관리가 어떤 의료적인 혜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거고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라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의식들이 어떤 선진국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인 또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동국대학교를 주관을 해서 영양제의 섭취가 개인의 건강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쓴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에 관해서 우리가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1조 2천억 원의 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영양제의 섭취를 통해서 270억 원이 절감되었어요. 약 4분의 1이 절감되어지는 보고가 발표된 거죠.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의 건강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혜택이 주어지는 비용 절감이 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웰니스는 단순히 요즘 건강에 대한 이슈가 많아져서 유행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되었고 소비가 집중되어지는 곳이 되었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진화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난 할 수 없다라는 선입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5년이라는 어떤 영양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소비자의 마음으로 보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제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와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접했을 때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올바른 방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전해주는 영양제, 제품들은 굉장히 좋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일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올바르게 이 비즈니스를 펼쳐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품질 그리고 신뢰가 핵심이 되는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은 무언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되어 있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퍼스널 브랜딩 비즈니스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줌, 비대면 그리고 나만의
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사람들과 이런 팔로우십을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관계십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유통이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가 인증, 규제 체계를 확립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이 시장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되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얼마나 비전이 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였던 초고령화 시대, 웰니스와 경제 자립의 어떤 해결책은 바로 웰니스 기반, 우리 사람들이 초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되시나요? 네, 저는 이 세 분의 의견도 들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챗 GPT가 과연 유사나라는 웰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회사인 유사나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회사인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명확하게 빠르게 대답해 줬어요. 유사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야. 그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돈을 쓰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데 투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과학 기반 그리고 글로벌 인증도 받았고 윤리적인 환경 안에서 비즈니스를 설계했어. 그리고 그들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세계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과학 기반의 철학? 그것은 무엇인데? 라고 했더니 유사나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야. 지금 시중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품질이 불투명하거나 뭔가 마케팅에 집중되어져 있어. 그런데 유사나는 고객이 직접 체감하는 품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는 구정 광고에 의해서 좋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고객이 직접 체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과학 기반의 철학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은 고객이 섭취했을 때 직접 체험이 가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기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포뮬러, 제가 이 유사나의 어떤 비전과 신뢰를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체내 흡수율, 그리고 제3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데이터, 유사나가 하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이 제품이 그 유사나를 의미하는 브랜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의무 재고가 없어. 그리고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중심으로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져.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분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받으시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카카오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은 새로운 건강 정보에 대한 지식을 내가 찾지 않아도 회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리브랜딩 되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에 니즈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걸 제품화하고 개발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유통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는 무엇이 가장 지금 좋은지를 찾아내서 그걸 이렇게 전달만 하는 일, 그게 홀제인 피저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천만장자가 나올 분야였잖아요. 근데 유사나는 그런 모든 것, 지적인 유통과 물적인 유통을 우리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유사나는 소득 부분에 있어서 단순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 장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과정이 본인이 먼저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공유해서 고객에게 알리고 그들을 잘 후속 관리를 통해 파트너를 만들고 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리고 소득을 확장하는 구조로 이 플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사나 안에서 유사나를 경험하면서 이 챗 GPT가 분석한 내용들이 맞아라고 하고 공감하실 텐데 이 챗 GPT는 이 회사를 들어가서 유사나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세미나가 열렸어요. 우리나라가 건강기능식품에 굉장히 초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연령대가 이제는 한두 세대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관심 갖는 모두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에 있던 기업들이 폴제인 필처가 말한 것처럼 이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듀프 제품의 부상입니다. 듀프는 듀플리케이션의 약자래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Z세대들이 뭔가 가성비 중심의 소비를 하면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뷰티, 패션, 가전 이런 데 썼어요.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짝퉁 아시잖아요. 명품을 비슷하게 만든 짝퉁. 차이슨, 다이슨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차이슨.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능은 그래도 많이 비슷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세대들도 조금 부족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썼던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10개의 듀프 제품이 아니라 한 가지의 진짜 제품을 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듀프가 건강기능식품에도 확산이 됐어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5,000원, 3,000원짜리 영양제 판다라는 뉴스 접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큰일 났다. 다이소에서 저 영양제를 팔면 모든 소비자들이 저길 가서 저걸 사겠지. 이런 생각 순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이소에서 이 저가의 영양제를 팔 때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캐나다의 유명한 영양제 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 하면 캐나다, 호주, 미국 그래서 여행 가면 다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이 캐나다도 20여 년 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렸고 영양제를 사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권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품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너도 나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딱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양제들을 막 먹고 있는데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일이지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잖아요. 모든 제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그중에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골라서 잘 선택하라고 가이드북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유행처럼 이 분야야말로 이 듀프 건강기능식품들은 잠깐 왔다가 지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건강관리가 세포의 영양, 면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생겼던 것처럼 이런 듀프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 영양제는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제적인 이론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양쪽 수요를 막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그 수요가 충족되어지면 나는 좀 특별한 거, 나는 더 좋은 거, 다른 거, 차별성 이런 것들로 소비가 바뀌어가요. 바로 질적 수요입니다. 처음에 TV가 몇 집만 있을 때는 너무 그들이 좋았겠죠. 근데 전 국민이 TV를 가지고 있고 흑백에서 컬러 TV로 바뀌고 핸드폰도 처음 개발되어져서 나왔을 때 너무 혁신적이었잖아요. 그런데 6개월, 1년 만에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핸드폰으로 계속 바꿔갑니다. 나만의 차별성, 나는 더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의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양적 수요가 채워지면 사람들은 질적 수요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서도 어떠한 영양제를 하나 내가 선택을 했는데 건강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네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의 제품이었던 게 2개의 제품, 3개의 제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포화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더 좋은 거, 더 차별화된 제품을 찾기 위해 나서서 앞장서서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챗 GPT한테 프리미엄 영양제 이런 듀프 제품들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진짜 프리미엄 영양제가 대세가 될 거야? 나 괜찮겠어? 이 사람 비즈니스 해도 괜찮겠어?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다음에 이론들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 중에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건 고품질 영양제라고 하면서 다음에 5가지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 안전과 관리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듀프 제품 3,000원, 5,000원짜리가 지금 다이소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회사가 만든 거면 의심을 하면 사지 않겠죠. 근데 그 제품을 내놓은 회사들이 이미 제약회사로 유명한 종근당, 동국제약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만든 거네? 그럼 나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처음에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 브랜드의 신뢰도가 한번 생기고 나면 가격 변동이 있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프리미엄 영양제, 어떤 고품질의 영양제들은 신호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조실에서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인증을 받았는지, 임상 데이터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런 저가의 브랜드들은 저런 신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어떤 결과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홍삼, 건강기능식품 지금 가장 판매율이 높은 건 홍삼 제품이잖아요. 홍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시민들이 84,000원이라고 했대요. 나는 84,000원 정도면 홍삼 제품을 충분히 살 의향이 있어. 비싸도. 그런데 이런 비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면 사겠냐고 했더니 2만 원대가 적정하고 그 정도면 본인들은 사서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홍삼은 84,000원이고 똑같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은 2만 원대일까? 사람들은 그 홍삼이 주는 신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홍삼은 우리 몸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줬던 원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도 살 의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비타민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정도면 내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정도의 지출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탄력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필수품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변동 혹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품질 영양제가 살아남는 그 부분은 바로 구전 네트워크 효과예요. 별로 좋지 않은 식당을 가면 나쁘니까 가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경험을 해도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먹어봐, 가서 식당을 경험해봐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구전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프리미엄 영양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저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의 이 라이맥 윌리엄 박사님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 서플리먼트 안에 있는 별이 5개 어떤 고품질의 영양제로 선정된 회사들은 중저가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2배에서 5배가 비싸지만 10년 이상 장기 고객 비중은 3배 이상 높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건강기능식품 통계를 봐도 저가의 비타민보다는 프리미엄, 효과를 보여주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 구매해서 섭취하는 부분이 높다라고 2배 이상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을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위가 안전성이고 2위가 효과이고 3위는 그냥 가격인 거예요. 최우선 요인이 가격, 비싸다, 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절의 메시지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들은 이것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라고 다른 말로 가격이 비싸서 구매할 수 없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고품질의 영양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유산화를 전달받았을 때 가격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리브랜딩된 셀라비브를 기존의 셀라비브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리브랜딩돼서 더 좋게 만들어졌다고 경험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가격을 묻지 않아요. 훨씬 좋아졌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향도 좋고 모두 좋고 그 칭찬만 많이 하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것은 뭘까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을 했더니 세 번째, 사람들은 좋은 걸 경험하면 그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소비 심리가 있구나.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비싼 것 이면에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절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안전성,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양제 시장이 성숙할수록 양적 수요보다 질적 수요가 중심이 됩니다. 고품질, 고신뢰 브랜드가 결국 시장을 지배합니다. 네, 고품질, 고신뢰 브랜드,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챗 GPT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가 앞으로 어디에서 백만장자가 나올지, 그의 책 안에서 유산화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유산화 비전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더해서 멈춤 없이 점프업하는 슈퍼 september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